네, 지금부터 2018 썸머 헌앤아이 패밀리 리더스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고객 졸도 감성 마케팅이란 주제로 교육팀 마영희 팀장의 환대, 배려 서비스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팀 마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점주님들 또 이 자리에 가득 메우셨습니다. 오늘 날씨 좀 많이 더웠죠? 그죠? 와, 이제 드디어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그죠? 반팔 입어야 돼요. 저도 땀납니다. 네. 1부 첫 시간은요, 바로 감성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점주님들 감성 서비스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맞습니다. 자, 요즘은요, 정말 한 집 건너 한 집 건너 계속 매장, 그죠? 하루에도 수십 개의 매장이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그죠? 자영업 시장은 그야말로 아주 치열합니다.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자, 이 치열한 자영업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독점적인 경쟁력이 필요하겠죠.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의 색깔, 독점적인 차별화된 서비스를 구현을 해야 되겠죠. 일반적인 그런 형식적인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 만족 또 넘어서 고객 감동 또 그걸 뛰어넘어서 고객을 뒤로 정말 자빠지게 할 정도로 고객 졸도 서비스를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매장에 오신 고객들이 만족하고 와, 펀비어킹 최고다. 와, 진짜 서비스 최고야. 다른 매장 가지 않고 펀비어킹만 오시겠죠. 고객이 다른 데 안 가고 펀비어킹만 오고 또 오면 어때요? 매출도 늘고 내가 가져가는 이익도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여기 계신 점주님들이 서비스 현장에서 고객에게 최고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뭐라고 써 있나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감성, 이모션, 감성입니다. 감성. 우리는 감성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돼요. 일반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또 형식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얻어내고 소통하고 고객이 정말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아마 고객은 그럴 거예요.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은 더욱더 만족할 수 있겠죠. 고객이 요청하는 것보다 우리가 빨리 센스 있게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내서 우리가 고객의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하고 챙겨준다면 고객 만족은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시장의 변화를 좀 읽어야 되겠죠. 고객의 어떤 변화를 읽어야 됩니다. 자, 먼저 시장의 변화입니다. 자, 나는 최근 6개월 전에 핸드폰을 바꿨다.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우리 여기 펀비어킹 점주님 아무도 안 계시나요? 여기 뒤에 점주님 한 분 계시네요. 네, 나는 그럼 최근 3개월 전에 핸드폰을 바꿨다.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정도 계십니다. 그죠? 요즘은요, 핸드폰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새 제품이 나왔다가 사라졌다, 나왔다가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핸드폰이 수시로 나옵니다. 어느 순간 내가 6개월 전에 핸드폰을 샀다 하더라도요, 벌써 내 핸드폰이 구형이 돼버리고요. 3개월 전에 내가 핸드폰 사도 이미 구형이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인 거겠죠. 자, 이렇게 변화는 굉장히 빠릅니다. 환경도 변화하고요. 시장도 변화합니다. 고객도 변화하겠죠. 자, 우리가 고객의 변화를 읽기 전에 먼저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바로 생산자 중심 생산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요. 기업이 제품만 만들면 불티나게 판매됐어요.
제품도 없을 뿐더러 뭐 고객의 니즈 다 필요 없습니다. 제품만 잘 만들면 시장에 판매가 됐고 불티나게 없어서 못 팔을 정도였죠. 그래서 이때는 서비스가 필요 없어요. 자, 1990년도로 넘어가면서요. 이제는 기술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기술만 좋으면 정말 제품력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내겠죠. 우리나라도요. 정말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아주 뛰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럽, 미국 시장에서 와, 한국 제품 최고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이게 인터넷 산업이 되고 정보화 시대가 넘어가면서 계속 발전을 하겠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기업 중심의 산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어떨까요? 자, 고객과 접점에서 가장 먼저 나의 이미지가 어필하는 게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 자, 우리 매장에서 고객을 향해 인사할 때 네, 어서 오세요, 번벽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죠. 낭낭한 목소리로 인사하고 있나요? 나는 고객에게 나의 진심 어린 서비스로 최고로 정말 인사 잘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난 자신 있다. 우리 앞에 계신 점주님 손을 번쩍 들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인사는요, 고객과의 첫 접점에서 나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인사만큼은 확실하게 나의 어떠한 그 서비스를 강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사할 때 낭낭한 목소리, 고객과 눈도 마주치고 또 거기에 따른 확실한 모션을 통해서 고객이 충분히 인사 받았다 생각할 정도로 인사를 과하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모 매장을 갔습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섰어요. 매장에 분명 우리 점주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딱 보시고 인사 안 하고 무표정한 표정으로 맨 뒤에서 총사하는 우리 직원을 향해 야! 손님 왔잖아!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오히려 그 직원이요. 청소하다가 빗자루를 확 집어 던지고 에이씨 18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하면서 이쪽으로 오시면서 저한테 몇 분이세요? 네, 여기 앉으세요.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요 그 순간 얼음이 됐어요. 너무 미안해서요. 근데 인사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고객과 내가 눈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해야 되겠죠. 꼭 직원이라고 해서 내가 점주니까 야 네가 빨리 와서 고객을 응대해야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 해주셔야 돼요. 자, 제스처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점주님들 신규 매장 오픈할 때 오픈 교육할 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제스처입니다. 서비스는 할 때는요 우리가 표정으로도 보여주고요 말로도 합니다. 또 어떻게 얘기하나요? 제스처, 모션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고객과 인사할 때도 네 어서 오세요 번벽킹입니다. 고개도 숙여야 되고요. 고객님 안쪽 편한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이 손동작으로 고객에게 방향을 가리켜야 되겠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고객이 주문한 메뉴를 가지고 왔어요. 고객 테이블에 메뉴를 갖다 놓을 때도 제스처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실례합니다 고객님 주문하신 무슨 메뉴 나왔습니다. 제스처를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또 이 메뉴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겠다 할 경우는 제스처를 통해서 내가 고객을 살갑게 챙겨주고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한파떡볶이 같은 거 제공을 할 때도 고객에게 저희가 고객님 주문하신 한파떡볶이 나왔습니다. 네, 가위와 집게 있으니까 먹기 적은 크기로 잘라 드시면 됩니다. 라고 제공을 해요. 하지만 내가 좀 더 디테일한 서비스를 원한다면 어때요? 고객 테이블로 가서 고객님 여기 오징어가 아주 통통하죠? 요즘 살이 통통해서 훨씬 더 식감이 좋고요. 굉장히 쫄깃쫄깃 맛있습니다. 제가 맛있게 잘라드릴게요. 막 예쁘게 잘라줘봐요. 접점을 통해서 고객과 내가 가까워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펀버킹은 고객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 반입니다. 이 1시간 반 동안 나는 최대한의 접점을 높여서 고객과 내가 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활짝 웃고 제스처도 하고 또 이런 멘트를 통해서 고객과 내가 가까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정말 강조하는 부분은 서비스는 정말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아이 컨택도 해야 되고 제스처를 통해서 몸도 움직여야 되고 또 끊임없이 이야기를 통해서 고객과 내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 멘트 보이시죠? 멘트는 고객과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뭐 고객이 메뉴를 주문하고 제공할 때 이 메뉴에 대해서 올바르게 드실 수 있도록 메뉴에 대한 뭐 키포인트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고객에게 고객님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제가 시원한 에어컨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사실 뭐 매장 다 비슷한 자리입니다. 근데 제가 접점을 통해서 뭔가 이 고객을 더 챙겨준다라는 것들을 강하게 인식시켜주면 고객은 어때요? 오, 이 사장님 나를 더 신경 써주는구나. 더 오히려 나의 어떤 감성, 마음이 흔들어지면 자꾸 이 매장을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끊임없는 멘트를 통해서 고객과 내가 가까워질 수 있는 거리를 좁혀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배려 서비스. 자, 고객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고객이 뭘 원하고 뭐를 생각하는지를 캐치를 해야 돼요. 고객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고객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불편사항을 해결하려면요, 상대방을 공감해야 돼요. 소통해야 됩니다. 장사는 나 혼자 일방적으로 날 따르라 이게 아니고요. 자, 고객과 대화를 통해서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빨리 알아야 되겠죠. 소통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배려 서비스. 자, 어떤 고객은 이런 고객도 있어요. 고객이 와서 나는 메뉴 주문하지 않고 시원한 맥주만 마시겠다라고 할 경우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점주님 중에 일부는 인상 쓰시고 진짜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와가지고 안주도 안 시키고, 분명히 이런 분 한 분 정도는 있을 겁니다.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싶지만 그런 고객이 오더라도 우리는 고객님 괜찮습니다. 와서 편안하게 그냥 맥주 드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고객이 무안할 정도로 저희는 더 반갑게 반겨줘야 되고요. 자, 고객이 음식이 남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고객님 음식 많이 남으셨는데 제가 포장해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살짝 데워만 드시면 다시 또 맛있으니까 제가 소스도 넉넉하게 챙겨 드릴게요. 알아서 딱 예쁜 포장 박스에 담아줘요. 얼마나 좋을까요, 고객이요. 그죠? 이런 거는 우린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돼요. 자, 여성 고객 왔네요. 제가 지금 바지를 입었지만 치마 입고 왔어요. 매장에 딱 앉으면 어때요? 요즘 치마 정말 짧아요. 엉덩이 다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객들 조금 추울 수도 있고 또 자리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무릎 담요 제공을 해서 고객이 우리 펀버킹 매장에 머무르는 동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가 무릎 담요 제공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 굳이 고객이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나머지 요겁니다. 우산. 이제 곧 있으면 날씨가 이제 5월이지만 7월달, 8월달 되면 장마철이 도래합니다. 그죠? 날씨가 정말 요즘은 온도가 갑자기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요. 뉴스가 기상 뉴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날씨 맑다고 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퍼 부었고 그러다 보니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비가 올 때 고객에게 혹시라도 당황한 고객들 우산 같은 거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가 제공하는 이런 배려 서비스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직영점에서는요, 우리 일부 가맹점에서는 이런 우산 제공할 때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영점에서는 판매하지 말고 우리는 고객을 위해서 그냥 서비스 무상으로 제공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단 눈에 보여지는 자리에 떡하니 놓으면 어때요? 다 가져가니까 좀 바카운터 뒤쪽이나 안 보이는 데에다 놨다가 혹시라도 갑자기 소나기가 퍼 부을 때 고객이 당황해서 어떡하지? 비 내리지? 할 때 고객님 우산 없으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산 가져가세요. 이런 서비스. 고객은요, 기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만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점주님들 누구나 아는 일반적인 형식적인 서비스, 남들 다 하는 서비스 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오늘부터 진정으로 고객의 마음을 얻고 공감하고 소통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겠다. 감성 서비스를 꼭 제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성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도 높이고 우리 점주님이 가져가는 이익도 훨씬 더 많이 극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교육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영이었습니다.